영화 같은 것 보면 뇌를 100% 활용하게 되면 기억력이 엄청 올라가고 창작 의욕이 샘솟고 어떤 경우에는 초능력도 막 쓰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봤자 상상 속에 허황된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극히 일부만 보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기억력 향상 같은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건 뇌를 몇 프로 활용하니마니 같은 고차원적인 기술도 필요 없었어요. 이건 그저 적절한 신체 자극만으로도 몇십 년 전부터 실현 가능했던 기술이니까요. 물론 적절한 신체 자극이라는 게 피험자의 기분 따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딱 결과가 나올 만큼의 신체 자극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신체 자극이라는 게 체벌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까지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공부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충분한 공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 듣고 숙제하고 나서야 겨우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나잖아요. 그나마도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 겨우 끝내는 수준에서 허덕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부에 절대적인 필요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의 회초리질 몇 번이면 전부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선생님만 안 보이면 몰려오는 졸음도 싹 사라졌어요. 교실 앞으로 끌려나가거나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감독을 하러 나가고 난 이후까지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효과는 지속이 되었는데요. 체벌당한 부위가 얼얼해서 의자에 제대로 앉기조차 힘들 지경이어서 그랬어요. 괜히 학교에서 졸고 집에 돌아가 봐야 불면증에나 시달리겠죠. 비록 제대로 앉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혼내고 돌아가면 어쨌거나 앉아서 공부하는 신용은 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교과서 한 줄이라도 읽겠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분량이 늘어나면 성적도 오를 거잖아요. 굳이 위험하게 뇌 활용 영역을 늘리네 만회하며 실험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뇌를 더 활용하면 초능력이 생긴다고 믿는 것보다야 공부를 더 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자기 혼자 알아서 공부를 찾아 하는 일부 선택받은 애들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잖아요. 체벌이라는 게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박할 사람은 널렸고 성적 올리는 거에는 고액학원이나 과외 쪽이 더 빠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체벌만한 효과를 가진 것도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건 학생들 의견이 아니라 엄마들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어차피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고 해도 수업을 말로만 진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곳이야말로 정말 학생들을 쥐잡듯이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좁혀다 보면 애들도 정신 번쩍 차려서 선생님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들도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방금 했던 말이 얼마나 헛소리이고 말이 안 되는지는 지금에 와서야 상식이지 당시에는 체벌이야말로 교육의 절대 명제 중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분필 대신에 잠시만 회초리를 들면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위험하게 사람의 뇌활용을 올리는 방법 따위가 들어설 구석이 없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영화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 같지만요. 애당초 학생이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어디 느긋하게 영화 따위를 감상하나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루에 잠잘 시간조차 부족해서 학교에서 졸기도 하는데 엄마에게 영화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저도 정말 학교 다닐 적에는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등교했던 적도 꽤 있었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교 1등 하던 친구도 저만큼은 아니었지만 자주 그랬었어요. 특히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끼어있을 적에는 더더욱 그랬었죠. 이것도 다 지나고 나서야 든 생각이지만 그래서 체벌이 정말 효과가 있냐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선생님의 체벌을 견디기만 하면 졸다가도 잠이 번쩍 깨고 수업을 들을 적에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감퇴하지 않았으며 그게 곧 성적 향상의 지름길로 연결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차라리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 제가 학교 다닐 적에도 체벌이 사라졌었겠죠. 어쨌거나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끝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말이니까요. 영화에서나 보았던 뇌를 100% 활용하는 문제 또한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실험의 위험성은 둘째치더라도 어느 구간부터는 효율이 나오지 않았겠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실험은 지속되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그냥 딱 듣기에도 엄청 위험해 보이는 분야잖아요. 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이걸 발전시키지 않아도 뇌를 보조할 만한 대안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어요. 사람이 꼭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지만 예전이라고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과 같은 검색 환경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여간에 인터넷 검색은 가능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도서가 산재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도서들을 찾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무언가를 달달달 외운다는 것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것도 수학 같은 학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만점을 노리지 않는 이상이야 외워서 해결 가능하기도 했었고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뇌활용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건 제 상상이지만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체벌도 좀 더 빨리 이런 식으로의 접근이 이뤄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체벌이 사라진 것도 무슨 정책적인 지시가 내려와서 사라지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지시야 항상 내려왔었죠. 다만 그때마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선생님들한테 막혀서 그렇지. 결국 이것도 휴대폰의 발달로 없어졌다고 보는 게 중론이긴 하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솔직히 폰에 카메라 기능 달리고 나서도 서울에서나 체벌이 사라졌지. 제가 사는 곳 같은 지방은 어디 찍으려면 찍어보라는 선생님 많았어요. 그때 정말로 찍어서 한번 문제를 터뜨렸어야 했는데 또 애들이 전부 순진하다 보니 그런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니 저 졸업할 때까지는 체벌이 너무나 당연히 되기는 했었어요. 졸업한 이후로도 한동안 후배들이 고생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학교에 체벌 같은 건 없는 게 상식이 되었더라고요. 체벌 같은 야만적인 수단이 없더라도 성적을 올릴 수단은 많이 있으니 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뇌를 100%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지만 더 이상 제가 생각하고 자시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